자, 이번 시간 논의 들을 양도소득세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계산 문제식으로 이상하게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데 그건 무조건 버리는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버리는 문제가 될 것이고, 제일 먼저 이제 검토하게 될 게 과세 대상 양도소득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나와주면 진짜 감사한 문제죠. 과세 대상 양도소득하고 양도란 개념을 묶어서 약 지금 이제 1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 30회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양도소득세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과세 대상 양도소득. 그래서 크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다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만 논의 쟁점. 자, 그럼 부동산 등이 뭐냐 했을 때 기본이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따로 뭐라고 그런다? 주택이라 부른다.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양도, 건물의 양도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고요. 나와도 다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자, 우리 시험지문에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게 한번 나왔어요. 이거 이제 공법, 도시개발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상환채권. 자, 공법에서 출제 포인트는 지자체 지방공사는 지급 보증을 받을 필요 없이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이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게 분양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분양권 가지면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분양권 양도에도 당연히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지상권,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자, 우리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용익물권에는 민법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저 그러면은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맨날 유치하게 될 때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던져준다고.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거래. 다시 볼까요? 우리가 자, 다시 지역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 맹지를 가리켜서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그래서 이 맹지 소유자가 옆에 있는 승역지를 나다녀서 공로에 접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토지 위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권을 사고 팔 수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역권만의 양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요. 자, 지상권,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응해서 틀리게 구성할 때 뭐라고요?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우리 전세권하고 임차권 얘기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갑소유의 X, 자,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권은요,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취득하려면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의 교부와 제일 중요한 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 성립하려면 이 부동산, X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혹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병한테 이전되더라도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고 물권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비교할게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갑소유의 X 뭐 주택 등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된다.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임대인, 갑이 이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임차인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임차권 성립하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성립했던 권리가 임차권인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버리게 되면 을이라는 임차권자는 병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예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신 안 쫓겨나려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이걸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임차권이 성립하게 되자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표현을 할 테고 이렇게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제 민법 할 때 공부했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등기된 임차권은 마치 물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권은 아닌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이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갑을 병정한테 팔고 거기서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용 고정자산, 예를 들어서 닭집을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뭐가 좋을까요? 편의점도 좋겠다. 편의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편의점이라는 게 거리 제한이 있어 함부로 신설을 지금 못한다고 그래요. 편의점은. 그래서 편의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편의점을 개설을 했다고요. 이렇게 편의점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자, 일정한 영업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편의점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뭐를 바로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다. 예를 들어서 자, 영업권만을 양도한다.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영업권만을 양도한 것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의 문제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민법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파트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유치차라는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 더 이슈 삼을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취득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취득세 과세 객체 8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는데 부동산, 준부동산, 회원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회원권을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돼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이미 지적해드린 요걸 가지고 문제, 요건 더 이상 다르게 낼 수도 없어. 낼 게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요거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홈트레이딩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주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하고 PC로 하고 접근해가지고 홈트레이딩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뭐 아는 게, 아까 제주도도 모르고, 홈트레이딩도 모르고, 아는 게 뭐 있어요? 몰라도 돼요? 증만 따면 돼. 몰라도 돼. 이게 이렇게 어리버리게 몇 개 배워가지고 증을 땄을 때 그 희열은 이루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증이 만약 없다고 치고 증을 따라가서 증을 땄다고 쳐봐요. 매우 기쁠까요? 뭘 매우 기쁘기 힘들어 죽겠구만 그냥. 그냥 괜히. 다 외웠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서 증 따는 게 제일 행복해. 그죠?
가서 그냥 마음 간 대로 4, 3, 3, 2, 4, 1, 4, 5 이렇게 찍고 왔는데 어머 딱 걸려버렸네? 그럼 대박이지. 근데 확률이 거의 0%이라서 그게 지랄이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건 되게 간단한 주제. 이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건 쉬운 대로 잘해야 된다고.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 이게 지금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고요. 두 번째, 양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좀 어렵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양도에 포함되는 경우 중에서 부담보 증여라고 하는 거. 자, 부담보 증여할 때 우리 기억 한번 했으면 좋겠다. 취득세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짜리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자, 저당권 설정하고 1,000만 원 빌렸습니다. 1,000만 원 빌렸어요. 이게 1억짜리 물건이 되게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자, 저당권을 갚지 않고 누구한테 병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보 증여.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1,000만 원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자, 바로 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본다? 자, 유상승계취득. 갚아야 되니까 이에 비해서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 그거랑 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얘는 채무액은 자, 유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이라고 해서 채무액에 관한 뭐 1,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유상승계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게 그 1억짜리라고 치면 나머지는 그 얼마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해서 9,000만 원 무상승계취득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고 갑의 입장에서는 뭘 내야 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양도에 포함되는 게 양도의 정의가 뭐냐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 뭐라고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채무가 상감되기 때문에 양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1,000만 원 이익을 발생한 꼴이니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부담보 증여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1,0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채무액 외의 부분은 어떻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갑은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한편 을이라는 사람은 취득세. 자, 1,000만 원 부분은 유상승계취득, 그 다음에 9,000만 원 부분은 무상승계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개념 설명드릴까요? 야, 이게 민법 알아야 된다니까. 곳곳에서 막 민법이랑 관련되는 주제가 튀어나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신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몇 개 설명을 드려요. 재산세 이런 거 할 때 신탁에 있어서 신탁 재산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신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맡긴다. 이게 뭐가 된다? 신탁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신탁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거는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진정한 권리자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서 실권리자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치고 자, 지금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을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양도담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 돈을 빌리면서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채권입니다. 돈을 빌린 거예요. 이걸 차용금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누구? 이 X 부동산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서 이것은 진짜 판 것이 아니라 뭐다? 양도담보의 취지다라는 식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 겁니까 했을 때 갚게 되는 겁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아까 신탁 등기도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더라도 실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위탁자가 된다라고 했었고, 양도 담보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고요. 등기부인 뭐라고 표시가 돼 있어? 을로 표시가 돼 있어도 실권리자는 누구로 본다? 바로 갑. 그러면서 실제 권리 공개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실명법 적용을 배제해서 유효한 등기로 봐주는 것을 양도담보. 그럼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채권자 입장에서 갑이 채무 변지에게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얘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자기가 받을 돈하고 부동산의 가액의 차익을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아예 부동산을 먹어버린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먼저 양도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가 아닙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이건 양도담보의 취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게 되면 실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누구? 갑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자 결과적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을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야?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산 뺏겼죠? 대신 그만큼 빚도 탕감 받았죠? 빚 갚은 꼴이야. 그래서 뭘로?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꼴입니다. 현물로 빚을 갚은 꼴이라고 우리가 내 부동산을 돈 받고 파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은 내 부동산을 자 넘겨줌에 따라서 그만큼 채무를 탕감받게 되면은 이것도 양도를 본다. 그래서 지금 갑도 좀 그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을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못 갚았어. 안 됐다. 그래갖고 누가 우리 부동산을 뺏어갔어. 국가에서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어머 양도소득 있으시네. 어떻게 해라? 세금 내라. 지금 빚잔치 했는데 축하한다고. 결국은 빚잔치 한 꼴이잖아요. 국가에서 축하한다고.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세금을 내라. 그래서 스님이 오라. 법정스님 얘기 오라. 소유가 고통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게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자산을 충당을 했을 때 채무 변제 충당했으면 어떻다? 이것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토지 분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대물 변제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양도다라고 하는 거. 대물 변제가 이것도 대물 변제 한 유형이죠. 원래 1,000만 원 갚아야 돼.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1,000만 원 대신에 내 부동산을 넘겨줬다. 그럼 나는 1,000만 원 빚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비슷한 케이스는 이런 식이야. 부부간에 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십시오. 일방 당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남과 을여가 혼인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학교 후배 중에 한 새끼가 전에 한 7, 8년 전에 찾아왔어.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친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가 해보니까 하는 소리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라.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이혼을 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해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말을 듣더만. 잘했지. 뭔 얘기하려다가. 갑과 을이 혼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혼했다고.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혼인이 파토가 났다고. 그러면 이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불법 행위가 매개가 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부동산을 준 경우가 있다고. 이건 당연히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갑은 대물 변제를 했잖아요.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에 가름해서 과세 대상 자산을 이전했다고요. 그럼 그만큼 빚이 탕감받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다. 이거 보고 있으면 하여튼 채무 탕감됐다.
그냥 채무 탕감됐으면 다 와닿다. 그만큼 돈을 받은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를 넘기고 채무를 탕감받게 되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아닌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지금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아까 이혼할 때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래서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자, 갑남과 을녀가 혼연을 했었고 갑이 1억, 1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근데 재산 분할 때문에 5억 같이 토지를 넘겨줬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양도가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 자기가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자, 환지처분 도시개발법 사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이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을이 B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가된 환지계획에서 갑이 B라는 토지를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A라는 토지를 넘겨줬으니까. 토지 위치만 바뀌었다고요. 지목만 바뀌었다고요. 이런 것은 어떻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해석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도시개발법 나오게 되면 그냥 양도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뉘앙스가 뭐냐면은 채무를 탕감받았다. 빚이 줄어들었다. 그럼 다 뭐로 본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민법도 알아야 되고 공법도 알아야 되고 환지처분도 알아야 되지. 아까 토지상환채권 공법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 민법 얘기이기도 하고 골고루. 그래서 세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자, 하여튼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다시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부터 가봐야 된다. 지역권의 양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사업용 고정성과 분리해서 영업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 탕감 등에 대해 채무가 탕감되는 부분은 다 뭐로 본다? 양도로 보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으면 대강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가지고 이 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 88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8년 동안 7문제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가장 쉽게 구성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지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맞죠? 2번 지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 틀렸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함께 양도면 어떻다? 영업권의 양도 과세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케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이게 뭐라고요? 회원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다지 중요치는 않아요. 출제빈도 떨어지고요. 회원권의 양도도 좋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오른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지역권 아니죠? 지역권 아니죠? 이거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지상권, 전세권은 해당되지만 지역권은 아니다. 두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걸 달리표는 분양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영업권, 괄호 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 이건
비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요것도 과세 대상.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역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인거를 고르시온가요?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미음 이 정도가 바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번 문제 가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지상권, 전세권, 골프회원권 답은 4번이네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라고 해서 25, 26회 이런 문제들 구성이 됐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을 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옆에 이제 관련 핵심 지문 가볼까요? 무상 이전에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양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거. 빚이 탕감되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무상으로 이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번 지문. 증여된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인 경우에 자, 그럼 뭐 진짜 훌륭한 분이죠. 이 매형은 이런 매형이 있어야 돼. 부담보 증여를 한대 천안한테. 그래서 이때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매형 진짜 훌륭한 매형이잖아요. 양도소득세 내고 천남한테 모두 주고 바로 이렇게 부담보 증여도 하고. 그래서 자 그만큼 빚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그만큼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어떻다? 양도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뉘앙스 가셔야 돼. 자, 채무 탕감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다? 양도에 포함된다.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쫓아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전반적인 문제 구성이 빚이 탕감되게 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꼭 돈을 받아야지 양도가 아니라 바로 빚이 탕감되는 것도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90페이지인가요? 관련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아까 보셨던 주제였죠. 함께 영업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2번이 답인가요? 환지처분 나와 있죠. 아까 따로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환지처분, 자, 땅 위치가 바뀌는 꼴이다. 그래서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 그 다음에 5번, 개인의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 해서 지분권 받죠? 현물 출자도 가끔 지분에 구성이 되는데 별건 아니고, 자, A라고는 법인이 있어요. 여기다가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해요. 자, 뭘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출자를 한다고요. 현물로 출자를 한다. 그럼 뭘 받아? 지분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아까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은 양도 아니라고 미리 힌트를 드렸습니다. 2번 문제 가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1번 도시개발법. 이것도 뭐 어떻다고 했어요? 양도 아니다. 부담보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3번 소득세법 시행령 자 점점점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채무 불이행으로 그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그만큼 빚 사라졌죠? 이건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 가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민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되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되게 반갑고 감사한 지문이에요. 내용을 알면은. 그래서 갑이 자 을한테 이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이랑 같이 묶어서 볼까요? 자 갑이 소위 이제 공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현전 불균형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 이거 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카드빚을 갖고 등등등 해야 될 이유 때문에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을한테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그럼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양도가 아니죠.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직계 아니었던 거야. 얘 입장에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얘한테. 얘 입장에서 갑한테 등기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은 애초에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무효였었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 안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았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경매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의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한테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그 얘기는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뭘 해라? 경매 청구해라. 이렇게 이제 담보물을 제공했다고. 그리고 우리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를 했다고. 1차, 유찰, 2차죠. 가치가 점점 떨어지네? 그러면 갑은 입찰을 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입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외워요. 없어요. 그냥 항상 상조가 기억이 달라고.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가 돈 꺼놓고 경매 넘어가니까 낙찰을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1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5천만 원 빌리면서 뭘 해? 지금 이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4천까지 빠지고 있어. 4천. 그래서 얘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저당권을 소멸하죠?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을 소멸해버리잖아요. 물론 그래서 4천에 얘가 낙찰을 받다고 하면 얘가 4천만 원 받겠지. 근데 저당권 죽어버리죠? 얘는 대신 얘한테 얼마? 1,000만 원 받을 일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아, 받을 권리는 있다고. 근데 갑이 재산이 없으면은 이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채무자가 스스로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이 달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한테 갑이 뭐 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5천만 원 빌렸는데 지금 저당권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병은 뭐를? 이 저당권을 또 안고 이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얘가 돈을 못 갚았네? 그럼 얘는 경매 청구하겠죠? 경매 청구하겠죠? 그럼 병은 이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 재취득한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병이 돈을 꿨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취지가 뭐냐면은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해서 재취득했다. 지금 4천만 원이라 하십시다. 얘가 4천만 원을 누구한테? 결국은 이제 을한테 갔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은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갈 건 아니에요. 사실은 4번, 5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 될 테고 답은 안 돼요. 다시 양도냐 아니냐를 따져볼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채무 탕감 받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에 포함된다. 그래서 답 3번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다시 가볼까요? 자, 신탁 알아야 돼. 자, 갑소유 X 부동산 위탁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탁자한테 뭘 했다고요? 이 사람 수탁자한테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넘겨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 해지할 수 있나요? 다시 갑시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해지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였을 때 해제나 뭘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 네 개는 바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맡겨놨다가 다시 돌려주게 된다고.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넘어온다고. 그럼 얘가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받고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등기만 넘어갈 뿐이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됐을 뿐이다.
아니, 을이 돈을 받았으면은 그건 양도가 되겠지만은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등기 명령을 옮겨갔다. 이건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 손해배상했다는 얘기죠. 위자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대물 변제라고 해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조로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빚의 탕감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어떻다? 이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혼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하여튼 병이라는 사람과 소위 뭐라고 하여튼 간에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혼을 한다고. 그래서 위자료조로 일부 부동산을 넘겼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혼도 할 수 있고 위자료조로 모두 양도소득세도 낼 수가 있다. 이것도 본질적으로 대물 변제 또는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그만큼 부동산 준 대신에 어떻다? 채무 탕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쭉 구성하는 것들을 쫙 분석을 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채무 탕감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된다. 채무 탕감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거 보지 마요. 시험 보다 뒤져버립니다. 지문 길이가 길어갖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공매로 자기가 대취득. 아까 설명드렸던 사안이고요.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은 원인 무효가 돼서 환원될 경우. 자, 4번, 5번 얘기는 아까 그 두 개, 4번, 5번. 거기 오는 28회 때, 26회 때. 지문 4번, 5번 두 개 똑같죠? 2번 문제 4번, 5번하고 3번 문제 4번하고 똑같잖아요. 2번 문제 4번, 5번 지문하고 3번 문제 4번, 5번 지문이 똑같잖아요. 더럽게 게으른가 이것들이. 그러니까 26회 문제를 보고 28회 문제를 구상하다가 구타나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그대로 카피를 해버렸어. 수험생들은 몰라 그냥. 매번 새로워. 자, 그 정도고요. 4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것은 해서 1번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은 양도 아니라고 그랬었죠? 아까 몇 개 안 외웠어. 도시개발법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셨잖아.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채무 탕감은 양도다. 딱 두 개 외우셨어요. 미음번. 지자체가 발행한 토지상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양도이죠. 이거는.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분할 나와 있죠? 단순한 재산 분할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아까 위자료 나오게 되면 손해배상 채무 대신에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그건 양도지만은 단순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현물 출자. 지분권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양도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번은 아니죠? 디귿번은 니은번은 양도죠? 디귿번 양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양도 해당되죠? 그 양도 되는 게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인가요? 니은, 리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기억은 아니잖아요. 디귿도 아니잖아요. 니은, 리을 있는 게 어디 있어?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거용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이 문제 어려웠다고. 사업소득이라고.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앞에 소리가 이러겠어요.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더럽게 어려웠던 게 미음번. 그래서 미음번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과세 대상을 고르시오니까 니음번하고요. 과세 아닌 걸 고르시라고 돼 있구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아닌 거. 기억은 확실히 아니죠? 니은은 이죠? 기억은 포함되고 니은은 빠져야 돼요?
기억은 포함되고 니은은, 기억은 포함되고 니은은 빠지는, 기억은 포함되고 니은은 빠지는 거. 답 2번이네. 괜히 다쳐 읽었었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외워서 이렇게 이제 빡센 문제들은 되게 대박이에요. 대신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정확하게 몇 개라도. 그 미음번 이런 거 종합소득세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23회 때인 거 기억나고 한 번도 7년 동안 안 나오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8년간의 문제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한 번 시험 지문에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안 중요하다고. 해서 요렇게 해서 답은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